오늘 영상은 죄송하지만 좀 충격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영끌과 그리고 76세 어르신의 충고 그리고 둔촌주공의 당첨자의 고민 영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현명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이 내용 사실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한데요.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 2억 5천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고 한남동 재개발 지역의 집을 제 명의로 샀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형식이며 금리가 5.89%에 한 달에 이자만 이번 달에 110만원 상환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금리가 무서워서 원금 상환도 동시에 하는데요. 한 달에 100만원씩 총 2,360만원을 갚았습니다. 돈 모으는 거 없이 부모님 때문에 다 대출 빚으로 나갑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제 급여가 330만원인데요. 이자가 계속 오르고 금리가 오를 텐데 재개발 주택 팔아버리고 싶은데요. 가지고 가야 한다. 저는 팔 거다. 이렇게 부모님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식 명의를 맘대로 갖다 쓰는 부모들 너무 싫습니다. 부모와 인연 끊고 재개발 주택 팔아버리고 잠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부모님께서는 자식 잘 되라고 도와준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분은 또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급여가 330만원인데 이자 비용은 110만원, 원금은 100만원, 이렇게 월 21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월급에서 210만원을 빼면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남겠네요. 그죠? 일단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남동 재개발 지역의 경우는 아주 핫한 지역입니다. 여기 물건이 나오면 나오는 족족이 사라지고 없죠. 다들 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남동 재개발 팔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팔면 앞으로는 좀 못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330만원의 소득자시기 때문에 한남 재개발 이거 사실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추후 분담금도 본인이 해결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팔기에는 여러 가지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한 달 한 달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걸 팔아버리고 싶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부모님께서 아마 정말 잘 되라고, 내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집을 좀 사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본인 아들 이름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 달 한 달 매달 나가는 금액이 본인 소득에 비해서 많이 나가니까 좀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마도 잘 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원망보다는 오히려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만약에 부모님의 여력이 좀 된다면 조금만 이런 이야기를 진실적으로 하시고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걸 금전적으로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봐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것이며 재개발 속도는 과연 얼마큼 빠른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남동 재개발 구역도 여러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구역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제가 뭐라고 드리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웬만해서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좀 더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 조언과 댓글 꼭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민인데요. 둔촌주공 당첨자의 고민입니다. 현재는 송파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기다리다가 청약한 강동 둔촌이 됐습니다. 일단 청약 당첨이 된 거니까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59평이 아니고 59제곱미터겠죠. 전용 면적으로요. 취득세 및 확장비와 부수비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입주 후에 12억 정도가 필요할 듯합니다.
5억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들어가야 할지, 청약을 포기하고 하락장을 기다리며 7, 8억의 집을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8년간 400만 원 가까이 이자를 물면서 빠듯하게 사는 게 맞을지, 이런 고민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7, 8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청약 포기를 하면 10년 동안 재당첨의 기회는 없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5억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데 여기서 턱 걸리죠. 8년 동안 400만 원 이자를 문다. 뜻은 400만 원씩 8년간 물면 빚을 다 갚는다는 뜻인가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계약자가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예측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둔촌주공의 당첨자께서 고민을 또 주셨는데, 내년에 금리가 또 오른다고 한국은행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400만 원을 갚아서 8년 동안 이걸 끌고 나간다는 것은 내 소득이 충분히 4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400만 원을 갚을 수 있어, 충분해 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첨됐으니까 청약을 또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400만 원을 갚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빠듯하다 싶으면 당연히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7, 8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둔촌 말고 다른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역에 둔촌보다 훨씬 가격이 더 내려가는, 내년이면 가격이 더 하락하거든요. 하락하면 꼭 7, 8억짜리가 아니더라도 한 10억 선에서라도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물론 새 아파트에 대한 욕구도 있겠죠. 그런데요, 뭐 어떤 아파트를 사던 간에 반드시 중요한 건 또 10년 후에는 이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현실로 가장 안정적인 것을 투자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당분간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호황기가 다시 오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 8년, 8, 9년을 월 400만 원씩 감당한다. 지금 이 고민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연세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50세라고 가정한다면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께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내용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용 보내주실 때는 참고사항으로 나이, 직업, 연봉, 거주지역, 그리고 궁금한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영끌로 사신 분들의 사연도 받습니다. 자, 이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의 내용은 정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76세의 어르신의 댓글 의견입니다. 방송 댓글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76세다. 우리 세대가 그렇듯 6.25 전쟁이 끝났을 때는 6살이었고 4.19를 기점으로 5.16 등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며 부동산 경험도 했다. 74년 포항제철 근무할 때 해도동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쓸모없는 땅이었다. 갈대를 채취해서 빗자루를 만든다고 했으며 평당 1원도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평당 500만 원 이상이다. 76년 지금 대로변이 평당 15,000원, 정리가 끝난 대지였다.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폭락이 왔다. 자살자도 많았다. 당시 신문에는 이제 부동산 고가 시대는 끝났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댔었다. 88 올림픽 이전 서울에는 공터가 많았다. 청담동 동호대교 건너 압구정 사이 도로변에도 공터가 많았고 명일역 옆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암사동 쪽으로 건물이 거의 없었다. 가락시장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얼마나 많은 부동산 신화가 있었나. 나도 2013년 하남에 2억 5천 아파트에 당첨으로 16년 입주를 했고 매년 1억씩 올라서 21년 8월에는 9억 5천에도 매도를 했다. 그동안 50년 사이에 오르고 내리기를 수없이 해왔다.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다. 틀림없이 오른다. 무식하게 참으면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서 마지막에 글은 대출의 고통은 무어라 말을 못하겠다. 현답이 있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76세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많은 부동산의 역동기, 우리 역사의 역동기를 겪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아주 고가에 올라 있는 아파트를 대출을 많이 끼워서 살 것인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거든요. 하락하는 이유가 금리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금리 때문도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가로 올라간 이 아파트를 받아줄 만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미 아파트를 사실 분들은 많이 샀고 또 그 가운데는 영끌로 빚을 많이 내서 샀기 때문에 이젠 정말 위험한 위치에 와 있다. 물론 76세 이 어르신의 의견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하락기에는 굳이 부동산의 고가에 올라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 표용호TV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분명히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이 어느 정도 있죠. 지금 2023년에는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하락한 것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아파트가 속출할 것이다. 이제 거래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2022년에 급급매로 나오는 것들만 몇 개가 거래가 됐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23년에는 거래가 나올 텐데 아주 하락폭이 큰 것들 위주로만 또 거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정말 우리의 부동산 너무 많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조정기가 와서 적어도 2018년 정도의 가격은 올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 2017년, 16년 가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경고를 저희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좀 내려왔다고 지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물론 선택은 사는 사람들, 매수자들의 선택이죠. 하지만 정보를 여러분께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정보를 꼭 무시하지 마시고 어느 때가 좋은지 꼭 그때를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릴 때까지 참아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표용호TV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의리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